프랑스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결혼식. 오늘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밤으로 기록된 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수많은 스캔들을 뿌리며 프랑스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여성으로 알려진 한 공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1572년 8월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야 할 결혼식은 대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예식이 끝난 후에 프랑스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대학 살극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 사건을 피해 결혼식이라고 불리는데, 끔찍한 결혼식의 주인공은 여왕 마구로 알려진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입니다. 피해 결혼식이 불러온 광풍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파리에서 시작된 학살이 프랑스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갔고, 프랑스인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종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를 다스린 건 잉글랜드와의 100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발루아 왕가였습니다. 마고는 당시 발루아 왕가의 막내 공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고가 태어나고 얼마 후인 1555년에 두려울 것 없던 이 발루아 왕가의 불길한 소식 하나가 전해지게 됩니다. 한 예언가가 발간한 예언집에 왕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흑사병을 치료하던 의사이자 당시 최고의 예언가, 그리고 점성가로 이름을 날렸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는 1555년 한 권의 예언서를 발간하는데, 이게 바로 지난 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미스터리를 불러일으켰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입니다. 이 예언집에는 프랑스 왕가에 관한 예언이 있었는데, 4년 후인 1559년 그가 예언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프랑스의 왕이자 마고의 아버지인 앙리 2세는 마상 시합 중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강력했던 왕권은 한순간 위태롭게 됩니다. 왕권이 위태로운 이 시기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앙리 2세의 둘째 아들 샤를 9세가 왕위에 오르는 1560년을 전후로 세계사를 뒤흔든 대사건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며 시작된 종교개혁입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약 1000년간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하나의 질서 안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유럽을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었고, 교회의 법이 국가의 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떤 행동을 범죄라고 지목을 하면 왕국도 여기에 협조하곤 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앞세운 가톨릭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부패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면죄부입니다. 이런 형태를 보다 못한 독일의 성직자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반기를 들었는데,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는 성직자가 타락했고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뒤를 이어서 교황과 성직자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바로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 칼뱅입니다. 그로 인해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종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마고의 아버지인 앙리 2세는 신교도를 단호하고 잔혹하게 처벌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 신교도를 색출하고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산채로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1555년에 파리를 비롯해서 5개밖에 없던 교회가 4년 뒤인 1559년에는 100여 개에 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3년 뒤에는 전국에서 2000여 개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1560년 당시 10세인 샤를 9세를 대신하여 어머니인 카트린 왕비가 섭정을 하였고, 카트린 왕비는 하나의 왕국의 종교가 둘로 나뉘는 혼란한 상황이 왕권을 회복하는데 득이 될 리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당시 프랑스 내에서는 가톨릭 강경파 세력이 강해지며 약해진 프랑스 왕권이 더욱 약해질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강경파의 선두에 있었던 것은 부와 명성을 가진 기지라고 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이에 기지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 1562년에 카트린 왕비가 생제르맹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의 내용은 개신교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까지 프랑스가 법으로 금지하던 개신교를 왕실에서 인정하면 왕의 권위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였지만, 왕실의 계산은 사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지 가문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지 가문은 칙령을 반대하였지만 왕비는 매몰차게 거절하고 루브르궁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기지 가문은 1562년 봄에 기어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1562년에 벌어진 바시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바시라는 지역에 신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즈 가문의 군대가 개신교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무방비 상태였던 신교도 2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후 기즈 가문은 여세를 몰아서 왕실 가족들이 머물러 있던 당시 퐁텐블로 궁전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기즈 가문은 이곳에서 카트린 왕비를 볼모로 자신들은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로서 왕과 황실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신교도들을 처단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신교도들 또한 프랑스의 왕과 황실의 권위를 지지하고 복수를 위해 즉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렇게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갈등을 명분으로 각자의 정치적 야심을 품게 되면서 프랑스를 통째로 뒤흔든 프랑스 종교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이 전쟁은 36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두 세력이 부딪히는 곳마다 혼란과 학살 그리고 살인과 만행이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고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해 가톨릭을 대표하는 왕실과 개신교와의 결혼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결혼이 바로 발루아 왕가의 19세 마고 공주와 나바라 왕국의 왕자 앙리트 나바라와의 결혼이었습니다. 나바라 왕국은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 지역에 있는 작은 왕국으로 개신교 군대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1572년 8월 18일 파리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때 앙리 4세의 곁엔 수백 명의 군대와 콜린이라고 하는 제독이 함께 파리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제독은 개신교의 실질적인 군사 지도자 역할을 하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장의 최전선에서 가톨릭 군대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기즈 가문이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콜린 이외에도 전쟁을 이끌던 수많은 개신교 측의 주요 인사들이 결혼식의 하객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이때 마고 공주는 앙리 4세와 결혼하는 걸 못마땅히 여겨 결혼 선서에서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앙리 4세가 가톨릭 교도가 아닌 점과 결혼 때문에 헤어진 마고 공주의 연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연인이 기즈 가문의 수장 앙리 드 기즈라고 합니다. 순탄치 않았던 이 결혼은 결국 성대히 마무리되고 피로연이 한창이었던 8월 22일 파리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으로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이 총성으로 개신교의 군사 지도자인 콜린 제독이 부상당하게 되고 앙리 4세를 비롯한 수천 명의 신교도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날 새벽 성당의 종소리를 신호삼아 기즈 공작이 이끄는 가톨릭 군인들이 파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개신교도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성 바르톨로메오 학살, 피해 결혼식이라고 불리게 되며 프랑스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학살은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파리 전역으로 퍼져 36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이었으나 점점 프랑스 황실의 발루아 가문의 앙리 3세, 가톨릭교의 기즈 가문의 앙리 드 기즈, 개신교의 앙리 4세의 세 세력으로 나뉘게 되고 발루아 가문과 기즈 가문 간의 전쟁으로 앙리 3세와 앙리 드 기즈가 사망하면서 마고 공주의 남편이자 개신교의 앙리 4세가 왕으로 추대, 프랑스 황실은 발루아 가문에서 부르봉 가문으로 바뀌어 프랑스의 절대 왕정 시대를 열며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국가이자 유럽의 최강 대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